안녕하세요. 브리지입니다. 저번 편에서는 제가 미용산업 종사자로서 호주에서 살면서 느낀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모든 직업에 장단점이 있듯이 호주에서도 미용인으로서 느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호주에 이민을 생각하시거나 워홀을 계획 중인 분들 중에는 분명 미용산업 종사자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호주 이민을 생각했던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정작 제가 알고 싶은 그런 정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는 네일 아트를 하던 상황에서 비교적 보편화되어 있는 헤어 쪽 분야보다도 더 좁은 시장이어서 정말 구할 수 있는 정보라는 거는 그리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혼자 힘으로 부딪히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경험을 토대로 한 정보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한 미용으로서 호주에 살면서 좋은 점 4가지가 궁금하시면은 지난 컨텐츠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크게 3가지 이유로 호주에서 미용인으로 살면 약간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언어가 잘 안 돼도 취직이 비교적 쉽지만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서 실력을 늘리질 않으면 그 언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게 어딜 가나 비슷하겠지만 특히 미용직은 청소 지옥에서 절대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나. 첫째도 청결, 둘째도 청결이죠. 특히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약간 법률적으로 굉장히 좀 강화되어 있어서 청결하지 않으면 그게 고객이 너네 샵에서 네일을 하고 나서 내가 펑크 네일이 생겼다라든가 아니면 뭔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에서 염증이 생겼다던가 그런 이유로 해서 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회사는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네일 가게나 미용 쪽은 어떻게 보면은 큰 기업이 아니니까요. 일단 레퓨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그 가게에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법정 소송에 걸려 있대.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손님들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일단 첫째도 청결, 둘째도 청결인데 일단 사용하는 가위나 툴들, 브러쉬 같은 것들 청결을 유지해야 될 게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 매번 시술 전후로 고객들이 앉거나 누울 자리는 닦고 또 닦죠. 근데 이 청소라는 게 참 많은 약품과 도구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또 매장마다 청소를 하는 스타일이 또 조금씩 다르고 또 집중하는 포인트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매장이 넓으면 청소해야 될 내역과 또 구역도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영어로. 그래서 의외로 또 청소 도구 이름이나 구역의 세세한 설명을 잘못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내가 영어가 부족하면. 특히 청소도구 이름이요. 영어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솔직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매니저는 나를 계속 지적하겠죠? 또 지적하긴 하는데 뭘 지적하는지도 모르겠고 알았어 대답은 했는데 솔직히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은 난 눈치가 백단인데 이쯤이야 하고 그냥 매번 그렇게 넘어가시겠어요? 아니면 언제까지 그리고 그렇게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어를 억지로라도 좀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해서 영어가 늘었다. 그러면 또 이게 단점이 아닌 거겠죠? 근데 아무리 존나게 해도 안 된다. 그럼 또 영어 스트레스의 시작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단 영어를 잘 못하면 고객들이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성격하거나 자존심 센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견디기 힘들죠. 그러니까 일단 언니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할게요. 두 번째, 남들 놀 때 나는 일한다. 이거는 아마도 한국하고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남들 놀 때 일하는 게 싫어서 외국에 나가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일단 미용을 하게 되면 뭐 호주도 미국도 거의 똑같습니다. 약간 호주 문화는 한국하고 다르게 국가 공휴일에 굉장히 오래 노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보통 11월 중순에서 1월 중순 사이에 한 달 이상 휴가를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부활절도 국가 공휴일이고 보통 4일 정도를 놀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노는 날이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다. 그러면 그냥 그 월요일부터 그 주말까지 확 그냥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대부분이 뭐 월요일에서 금요일날 일을 해요. 여기서 대부분이라고 하는 건 역시 서비스 업종이나 미용직, 뭐 요식업을 제외한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래도 훨씬 더 많은 숫자이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주말에는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들 밖에 나가서 마시고 먹고 춤추고 파티하고 보통 주말은 그렇게 보냅니다. 주말에 집에 있으면 거의 루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현지인들은. 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보통 주말에는 가까운 골코나 이런 데로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거나 뭐 보통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미용직은 그런 게 조금 불가능해요. 저희는 그냥 똑같습니다. 한국이랑. 보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뭐 아니면 화요일에서 토요일. 제가 이제까지 일했던 매장들은 대부분 뭐 일요일 월요일 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홀리데이 가기 전에는 절대 먼저 여행 가거나 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대목이니까요. 정말 휴가 기간이 그 공휴일 날짜에 딱 맞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 대신에 휴가철이 지나고 나서 제가 더 휴가를 가고 싶으면 그거는 가능해요. 근데 보통은 돈이 없어서 더 못 가죠. 그래도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종이든 상관없이 거의 노동시간 자체가 길잖아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직업군을 제외하고는 노동시간이 주 평균 40시간 이상을 넘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주에 한 30시간에서 35시간 정도 일을 하고요. 물론 존나 부자네 뭐 이럴 정도는 아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지도 않는 수준으로는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갈 수 있고 뭐 집세 내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나가서 뭐 가끔 놀고 주말에 뭐 펍이나 클럽에서 친구들 만날 수 있고 그냥 그런 정도의 일반적인 기본적인 삶 있잖아요. 일과 뭐 대인관계 둘 다 별로 손해보지 않고 밸런스 맞춰서 살 수 있는 정도의 벌이는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크게 불평할 일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요. 또 한국하고 삶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게 호주 내에서 다른 호주인들하고 이 직업으로서 다른 직업군들과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충분히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웨이지 정말 안 올라갑니다. 봉급 인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 편에 제가 일정 기본급 이상은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1년 이상을 일해도 2년 이상을 일해도 잘 안 올라가요. 진짜 경력이 3년밖에 안 된 친구랑 18년 된 친구랑
시작하는 금액의 차이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샵에서 급여를 올려주는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서 그 업무량이나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또 경력과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4년 동안 일한 매장에서 3년 지나고 나서 한 번 올려줬었는데 그게 1불 50센트 올려줬어요. 시간당. 장난해? 장난 아니야? 아무튼 그거 올려주고도 엄청 생색을 냈었거든요. 그래도 35시간 일주일에 1불 50센트 곱하기 35니까 52불 50센트? 뭐 5만원도 안 되네요. 한국 돈으로 일주일에. 그러면 52불 50센트 곱하기 4주를 하면 210불? 장난하냐? 이게 그냥 한국으로 생각하면요. 한 달에 20만원 상당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뭐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물가 대비 비교를 하자면 담배값 5개? 담배 5값?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3년을 일하고 오른 봉급이 연봉 뭐 240만 원 정도 오른 수준이라는 거죠. 이거 적은 거 아닌가요? 한국에서는 어떤지 궁금해요. 한국도 그런가? 아니면은 3년 정도 한 직장에서 일을 하면 봉급이 그보다는 훨씬 많이 오르지 않나요? 제가 한국에서 한 직장을 1년 이상 다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긴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호주의 타 직장에서는 어떻게 봉급 인상을 받는지 그거에 대한 거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봉급 인상을 한 직장에서 받기보다는 자기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보통 이직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봉급이 난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장님한테 뭐 더 올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직장으로 옮겨버린대요. 근데 이제 옮기겠다고 하면 그 직원이 너무 유능해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야라고 생각을 하면 봉급 인상을 제한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호주는 무조건 실력 위주인 것 같아요. 뭐 빽 있고 뭐 있고 뭐 그런 거는 결코 도움이 별로 안 되고요. 이제 빽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소개를 통해서 직장을 얻게 된다거나 이런 거는 한인잡인 경우에는 많이 있다고 듣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인잡을 경험이 있긴 있습니다. 엄청 대인 경험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할게요. 그치만 어쨌든 호주 내에서 호주인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면 보통은 약간 누가 소개했다고 막 쉽게 들어가고 아니면 누구 친구라고 뭐 특혜를 받고 뭐 누구 후배라고 뭐 그런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별로 저는 못 봤어요. 열심히 하면 일단 기회가 저희 이민자들한테도 동등하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우리 한국하고는 되게 다르다 그렇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새 직장에 이렇게 갈 때도 우리 이력서가 마치 막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회사를 내가 다 맛보겠어. 뭐 그게 내 목표야 하는 것처럼 그게 너무 화려하면 사장님들이 별로 뽑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이 친구가 끈기가 좀 없는 편이 아닌가? 아니면 책임감이 좀 부족한가? 왜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녔지?
뭐 해고를 당한 건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오히려 가산점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호주에서는 경력이 이렇게 그렇게 화려하면 뭐 짧게 짧게 일한 경력들 있잖아요. 뭐 1년이라고 다른 데 옮기고 1년이라고 다른 데 옮기고 뭐 6개월이라고 다른 데 심지어는 옮기고 뭐 그런 게, 경력이 10년인데 내가 10군데에서 일을 했어도, 심지어 뭐 20군데에서 일을 했어도 그게 그만큼 이 친구가 유능하구나라고 호주에서는 생각을 하나 봐요. 특이하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이력서 안에서 내가 일했던 그 시간 내에 뭐내 경력이 10년이 되면 그 10년 동안에 쉬지 않고 일했다는 거를 더 많이 쳐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닌 거에 대한 점수를 주는 것보다는 약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다는 그 부분에서 이 친구는 열심히 하는 친구고, 그리고 또 그만큼 다른 회사를 계속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능력도 있는 친구구나,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참 문화 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호주에서 미용인으로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단점이고요. 그 외에 서비스직은 아시죠? 아무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조금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한국보다 조금 덜 하긴 해서 제가 굳이 단점에 넣지 않았고요. 어차피 지금 한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미용직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뭐 미용사로서의 고충은 어디 가나 똑같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호주에서 미용사로서 일을 할 때 그때 느껴지는 불편함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호주에 와서 처음으로 취직한 네일샵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어떻게 직장을 구하게 됐고, 처음에 네일샵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뭔지, 약간 그런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해볼게요. 자,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